안녕하세요. FM 99.9 OBS 라디오 기후 만민 공동회 오늘의 기후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입니다. 어휴, 정말 정답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문제 어려웠는데. 문제 어려웠는데. 네, 정답은 2번 독일이죠.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분이 정답자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우리 한상진 작가님이 따로 연락을 드립니다. 5분께. 근데 제가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안 읽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8204님. 가고 싶은 나라여서 독일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독일 며느리를 두신 지인이 며느리 자랑을 많이 하세요. 그렇군요. 6977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네, 3733님은 원래는 이 당첨자 선정 권한이 저한테 없는데 딱 한 사람은 제가 할 수도 있다고 아까 작가님이 그러셨거든요. 저는 3733님을 적극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숙님. 정답은 독일입니다. 오디션 중에 다른 분들께는 투표를 한 번씩 했는데 김희숙님께는 한 번도 못해서 이렇게라도 써봅니다. DJ 되신 이후로는 거의 매일 듣고 있어요. 앞으로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랬는데 네, 한 번씩 투표한 분들이 안 되고 제가 돼서 섭섭하셨을 텐데 방송을 계속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733님을 당첨자로 적극 추천합니다. 작가님. 그리고 6512님. 20년 전 유레일 패스가 떠오르네요. 그땐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 외국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니 독일 한 달 살기 가고 싶습니다. 4912님, 독일은 플라스틱 페트병 재활용률이 98%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80%. 2441님, 미국은 넓어도 너무 넓어서 아닐 것 같고 독일이 정답일 것 같아요. 인천 사는 이대훈님 그러셨어요. 아유, 이렇게 정답에 좋은 얘기 많이 보내주셨는데 3370님, 합리적인 나라답네요. 2번 독일. 0428님, 저희 아들이 독일에서 공부 중인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통의 정연선입니다. 그러셨어요. 9193님, 맥주와 소시지의 나라 독일 그러셨는데 네, 지금 이분들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5분을 선정해서 선착순 5명에 예전에 상품 받은 적이 없는 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아마 작가님이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드릴 겁니다. 독일은 한 달에 49유로, 우리 돈으로 약 72,000원인 도이칠란드 티켓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고속열차, 도시간 특급 열차, 고속버스를 제외한 모든 근거리 대중교통을 무제한 탈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지자체별로 월 정액권이 100유로짜리가 있는데 그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열차 버스 갈아타면서 독일 전국을 여행할 수 있는 거죠.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까지 열차 3번 갈아타면 8시간 30분에 걸려서 갈 수 있는데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300만 장이 나갔고 외국인도 구매가 가능해서 배낭여행족의 필수품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아까 전국에서 가능한지는 몰랐네요. 그럼 이건 굉장히 좋은 티켓이네요. 생각보다 훨씬 더. 이제 기후 톡파원 시간인데 여러분 기후 톡파원 참여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샵 0999 지금 퀴즈 정답 보내주신 그 번호로 문자를 주시거나 톡 채널에서 기후 톡파원 검색해서 친구 맺고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매일 한 분께 연천군에서 드리는 남토북수 연천쌀 10kg 보내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에서 OBS 라디오 공식 이렇게 검색하면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고요. 팟빵에서 오늘의 기후 OBS 검색하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기후톡파원 사연 한번 알아볼까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생태보전분과 위원장 강영민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목, 파주시 기대종 선포식과 서식지 보존 토론회.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생태보전분과 위원장 강영민입니다. 어제 5월 22일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었어요. 파주시 의회에서는 파주시 기대종 선포식과 서식지 보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기대종은 UN 환경계획 UNFP가 제시한 개념으로 각 지역의 생태적, 지리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보호할 가치가 높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생물종을 뜻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파주 깃대종은 수리부엉이, 금개구리, 뜸부기 등 10종으로 지난 2년간 문헌조사, 현장 모니터링, 시민 선호도 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시군과 국립공원에서도 깃대종을 선정한 사례가 있지만 파주시 사례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부 연구기관에 맡기지 않고 모든 과정을 파주 시민들이 직접 해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자문을 담당해 주신 전문가 대학 교수들도 모두 파주 시민이었습니다. 특히 온오프라인에서 실시된 시민 선호도 조사에는 총 3,954명의 파주 시민이 참여해서 깃대종의 진정한 의미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2년여의 여정은 어제로서 마무리되었지만 깃대종들이 파주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식지를 보전하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깃대종 선포식과 토론회를 시의회에서 하는 이유는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파주시 깃대종, 금개구리, 도롱뇽, 맹꽁이는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양서류들이고 다른 깃대종들도 숲과 갯벌, 논습지 같은 탄소 흡수원을 필요로 하는 생물들입니다. 파주시 깃대종 선정이 생물 다양성 보전을 뛰어넘어 가장 실효적인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파주의 강영민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이런 깃대종 선정 과정이 2년에 걸쳐서 시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파주시 깃대종 선정이 기후변화에 큰 대응책이 되기를 오늘의 기후도 바라봅니다. 강영민님께는 남토북수 연천쌀 10kg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톡파원으로 활발한 활동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로고송 잠시 듣겠습니다. 그저 북극곰 1인 줄만 알았어. 근데 우리 일이었어. 기후변화 말이야. 이제 제대로 알고 실천할 때 오늘의 기후. 매일 오전 11시부터 FM 99.9 OBS 라디오. 네, 기후위기와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후브리핑의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어제 동양 하루살이 때 네. 잠실 야구장에 내려왔다. 살충제가 능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청취자들 반응이 있었다고요? 네, 저희가 그 실시간 문자뿐만 아니라 뭐 SNS 그리고 유튜브도 올리고 네네. 있잖아요. SNS를 통해서도 오고 유튜브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살충제 등의 이유로 천적이 사라지면서 다른 곤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를 학술적으로 리서전스, 격발 현상이라고 합니다. 검색해 보시면 많은 자료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댓글이 달렸어요. 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진짜 기후 톡파원이시네요, 그분이. 네, 그리고 그 SNS를 통해 가지고는 이 하루살이들이 이제 불이 꺼지면 다 흩어져요. 야구장 야간 경기 말고 낮에 하면 됩니다. 이런 의견을 또 주셨어요. 야구장 야간 경기 재밌는데 포기해야겠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약간 그 미래를 읽는 방송을 맞아요. 지향을 하잖아요. 네네. 어쩌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생태계가 파괴되고 벌레들이 습격이 계속되면 2030년에는 이제 앞으로 야간 경기 폐지됩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안 되잖아요. 하루살이들이 오면.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 근데 그 한 분이 문제를 잘못 들었대요. 퀴즈에서. 9982님 아쉽습니다. 네, 여기 오늘은 월 7만 원에 오늘 퀴즈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버스, 기차 무제한으로 전국을 다니는 탄소 중립을 위한 독일의 대중교통 정책을 PD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뭐 거의 한 30분께서 정답을 맞추셔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저는 뭐 짧게 그냥 말씀을 네. 드려도 될 것 같은데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독일의 49유로 티켓, 그러니까 도이칠란드 티켓이라고 하는데 현지에서 또 이제 배낭여행 가신 분들이 부지런히 또 SNS를 쓰시는데 이런 걸 쓰셨습니다. 아니
음악회 티켓하고도 연동된다니. 오. 예. 실제로 뮌헨의 이제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티켓 요런 음악 티켓을 사니까 네. 똑같이 이 티켓이 연동이 된대요. 대중교통을 또 49유로 티켓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대요. 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비슷하게 이렇게 음악회 티켓하고도 연동돼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음악회 그러더라고요. 티켓을 사면은 대중교통이 무료인 네네. 건가요? 이런 식의 티켓 연동까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대략 연간 한 15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한 2조 5천억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비용 대비해서 편익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용 대비해서 편익이 많을 수 있겠구나.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긴 하네요. 네. 이게. 이 등장 배경을 보면 네. 독일 정부가 요 카드를 49유로, 그러니까 72,000원짜리 요 카드를 요번에 그냥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렇게 등장시킨 게 아니라 네. 여러 차례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동차 이용량을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참고로 1km를 이동을 할 때 승용차를 타고 가면 탄소가 한 210g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210g. 예. 네. 근데 제가 버스를 타면 27.7g. 오, 10배를 줄이는 거네요. 예, 거의 한 오. 8분의 1 정도로 줄고 네. 지하철을 타면 1.53g 어. 더 주는 거죠. 네. 예, 10배 이상 더 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늘릴까? 근데 참 쉽지가 않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네. 승용차 타는 율이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또 다른 문화가 돼서 그게. 네, 그래서 뭐 1일 1유로 티켓도 하고 또 무상교통 실험도 하고 그러던 끝에 드디어 작년에 그 유명한 9유로 티켓 실험이 성공을 했습니다. 9유로라는 거는 한 달에 9유로, 당시 환율로 우리 돈 13,000원을 내면 네.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전국에 버스하고 기차, 지하철을 다 타는 거예요. 고속철 빼고. 그거 막대한 적자였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석 달만 시행을 했거든요. 석 달만 시범 사업으로요. 예, 그리고 네. 독일이 또 이제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버스비가 비싸다 그래요. 1일 정기권이 한 5에서 7유로 정도인데 9유로만 내면 한 달을 다 타니까 네. 이게 뭐 대박이었죠. 근데 석 달 동안 실험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석 달 동안 5,200만 장이 팔렸고 그 티켓이 180만 톤의 탄소가 절감됐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20%가 신규 유입됐고 대기질이 6%가 향상됐고 네. 사용자의 88%가 만족했다. 또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도 있었다. 인플레이션까지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유가가 막 올라가면서 물가가 막 올라가던 네, 때잖아요. 네, 네. 그런 때 오히려 교통비는 절감됐네 이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거죠. 그래서 독일 내 정치권에서도 아니 이거 공짜 심리 부추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쓴소리가 네. 물론 있었지만 네. 워낙 이 기후 대응 효과도 좋고 압도적인 여론 지지를 통해 가지고 독일 정부가 시즌 2를 준비한 끝에 이제 49유로 티켓을 5월 1일에 출시하기 따른 겁니다. 49유로 티켓은 뭐 3개월 시범 사업이 아니라 그냥 쭉 가는 걸로. 아예 정규 상품으로 나온 네, 거죠. 네. 예. 와,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중교통을 이동하기 위해서 타다가 경제력 돈을 아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탈 수 있는 네. 수단이 되다가 이제는 탄소 절감을 위해서 타야 하는 수단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거기에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인플레이션 그 물가 인상을 좀 잡는 네. 그런 어떤 억제 효과, 민생 정책 이런 걸로도 됐는데 그 9유로 실험을 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젊은 세대들은 네.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였대요. 9유로 티켓을 통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독일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됐어요. 이게 이제 독일의 MZ 세대의 네. 평가였고요. 네, 네. 독일의 유력 일간지 타츠는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9유로 티켓을 사용할 수 있던 2022년 여름은 유토피아였다. 이게 그러니까 2022년 여름이면은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닌 그렇죠. 상태였으니까 예. 이게 부흥 효과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행을 다니도록 예. 하는. 이 무상교통을 도입하는 나라들이 의외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룩셈부르크가 2020년에 세계 최초로 대중교통 요금을 폐지했고요. 여러분 무상교통입니다. 저렴하게 받는 게 아니고 네. 공짜.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저렴하게 받는데 기후 티켓이라는 거로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2022년 7월부터. 그래서 이제 1년 티켓을 딱 끊으면 이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데
그 가격이 이제 하루 3유로 정도. 이 정도면 모든 교통을 이용하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면 한 달치 이용권을 덤으로 준대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시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암스테르담 GVB 카드. 우리 돈으로 한 6,500원 정도. 카드 한 장으로. 예. 네. 그다음에 뭐 미국의 캔자스 시티, 프랑스의 덩케르크, 에스토니아의 탈린시가 무상 교통 정책을 도입했고 무상교통.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가 이제 의회 만장일치로 올 여름부터 모든 시내 버스비를 공짜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워싱턴 DC만. 네. 네. 근데 이제 2024년부터는 시외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1인당 월 $100의 보조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냐 이 얘기도 또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요것도 좀 분분합니다. 네, 이것도 네. 좀 예의주시해야 될 부분인데 네.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도 무상교통을 시행을 했는데 자동차 이용이 줄지 않은 것 같다. 룩셈부르크는 너무 작은 데여가지고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독일 9유로 티켓도 예. 그냥 걷거나 자전거 타다가 버스 타는 거지 실제로 자동차에서 버스로 갈아탄 수요는 사람은, 얼마나 있느냐 뭐 네. 이런 의심도 나온 거고 네네. 또 재정적으로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도 좀 따져볼 문제고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 구조를 좀 재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실험 아니냐. 저 지금 PD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철강업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철강이 뭐 노동력 뭐 재료비, 운영비 이런 걸로 원가 계산을 했다면 지금은 거기에 탄소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대중교통도 계속 이게 적자냐 흑자냐 이렇게 투입 대비 이윤 얘기만 하다가 여기에 갑자기 탄소 비용이 같이 고려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전 개념이 달라지는 예. 거죠. 그래서 문자로 우리나라였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의견도 네, 있으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거꾸로 지금 교통비를 인상하는 추세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적자를 개선해야 된다 이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스비 올리고 또 지하철비 올라갈 예정이고 네. 또 교통관 관계자들한테 실제로 이제 독일의 경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안 되나요? 하는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버스 요금 체계가 맞지 않는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도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보조를 맞췄거든요. 네네네. 우리도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같이 보조를 맞추는 중장기적 검토 사안으로는 분명히 나오지 않겠는가. 네. 어떤 형태로든. 네. 왜냐하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33%입니다. 네. 답보 상태고요. 네. 대도시는 다 아시겠지만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연간 43조 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걸 어떻게든 이제 한국형 정책으로 좀 개발되지 않겠는가 이런 목소리는 높아지는 가운데 세종시가 네.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2025년 1월부터 와. 시행할 그렇구나.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대중교통 수단이 탄소 절감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기후위기 시대에는 점점 더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네요, 이게. 네. 아직은 좀 미완의 실험이지만은 좋은 기후 정책은 좋은 민생 정책일 거다라는 네. 의미에서 좀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적자 흑자만 따질 게 아니라 탄소 절감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1383님이 하반기에 지하철 요금 인상한다는데 정답이 대한민국이길 기원이 합니다. 그런 말씀 주셨네요. 네. 예, 저희가 원래는 신청곡을 PD님한테 받았는데 오늘은 청취자 신청곡이 있습니다. 네, 근데 1분 30초 남았는데 진짜요? 나갈 다 수 있을까요? 지나갔나? 예, 9193님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이요. 착한 밴드 이든이 불러준 귀여운 북극곰 로고송으로 2부 시작합니다. FM 99.9 오늘의 기후고요. 저는 진행하는 김희숙입니다. 9193님, 아유 어떡해요. 이 보이지 않는 사랑 앞부분 조금 나오다 끊어졌네요.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신청곡 보내주시면 9193님 기억해뒀다가 꼭 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729님이 어제가 제 생일이었는데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그러셨어요. 생일 축하드리고요. 하루 늦었지만 생물 다양성의 날에 태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문자가 방송이 끝날 때 들어오는 문자들이 있어요. 이런 거를 소개를 못하고 넘어가는데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한 48분, 9분 이후에 들어오면은 문자를 전달을 못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6570님이 어제 그러셨어요. 책 읽으면서 오늘의 기후를 듣는데 끊기니까 속상해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좀 안타까웠는데 이게 아마 경기 인천 방송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잘 안 들리기도 하고 앱을 설치하고 들으면은 좀 끊길 때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주도에서도 들으셨다는 분이 있던데 www obs.co.kr/라디오 하면 저희 웹페이지가 뜨거든요. 이 웹페이지는 모바일 핸드폰으로 들으셔도 안 끊기고 잘 들린대요. 많은 분들이. 참고하셔서 잘 끊겨서 속상하시는 분들은 웹페이지로 경인 지역이 아닌 다른 데서 들으시는 분들 웹페이지 활용하면은 훨씬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오늘의 이슈를 조금 일찍 시작해 볼게요.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근데 청취자 여러분 퀴즈 하는 날은 문자를 퀴즈할 때 막 보내주시고 나서 오늘의 이슈나 브리핑을 할 때 문자가 조용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하고픈 거 모든 문자 주셔도 되는데 아마 막 게스트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있으면 좀 끼어들기가 죄송해서 그러신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은 김현정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공동 실행위원장님인데요. 김현정 선생님과 함께 대화할 때 여러분이 문자로 질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주시면 그때 반영해서 김현정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제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 오늘의 기후 DJ 됐다고 하니까 김현정 선생님을 꼭 모셔라 하고 계속 문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네. 그럼 PD님하고 작가님한테 얘기를 해볼까 이러고 있었는데 네. 대본을 받아보니까 김현정 선생님 나오신다고 해서 네. 저 말고도 다들 아는 분이셨구나 했습니다. 그 지난 2월하고 4월에 네. 경기도 도의회에서 개발 제한구역과 관련된 두 가지 안건이 통과됐다. 네.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건의안이었는데요. 네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이라는 거 하나랑요.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라는 거였습니다. 두 개의 예, 건의안. 두 개.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하나, 4월 4월에 달 하나 하나. 이렇게 이제 거의 이렇게 회기 때마다 이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 경기도 위임 요구 건의안은 딱 이 말 그대로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권한을 경기도에 위임해 달라라는 요구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의 구역 이제 이 권한의 구역 면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군이 시나 도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시와 도가 해제를 할 수 있어요. 30만 제곱미터 이하요. 네. 그런데 3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국토부만 그동안 할 수 있었어요. 중앙정부에서. 네네. 그런데 네. 올 초에 국토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시나 도지사가 개발 제한 구역 해제 권한을요 3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100만 제곱미터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따라서 경기도의회가 이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불평등한 거 아니야? 왜 우리는 안 해주고 거기만 해줘?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이제 건의안을 상정을 이제 한 거죠. 네. 비수도권에서 네. 개발 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늘려주니까 경기도도 해달라 맞춰달라. 거죠. 근데 이제 네. 아마도 국토부는 여기에 대한 그러한 결정을 할 때 아마도 고민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지금 이 차이가 굉장히 커져가고 그러니까. 있고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역 불평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도가 그렇게 건의안을 이제 냈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이제 아쉽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책으로 처음에 시행이 될 때의 그런
그러한 이제 목적이 있었을 텐데 네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이제 해제를 하면서 우리의 국토를 지금 훼손해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4월에 통과된 거. 4월에 통과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이 있었어요. 네. 이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요즘에 이제 야영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캠핑장. 캠핑을 하고 네. 이렇게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이제 문화가 예.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에 야영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건의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숫자가 개발 제한 구역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 뭐 몇 배, 그러니까 3배로 지금 이제 3배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5배로 확대해 줄 것을 이제 요구하는 네. 그런 이제 부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올라갔고 이제 저희 이제 경기도에서의 많은 시민사회, 그러니까 그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사회들은 이것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견서를 내고 이제 반대를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의원들에게 요청을 했는데 네. 아직까지 저희의 목소리는 좀 작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2월과 4월에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돼서 두 가지 건의안이 통과됐는데 2월에 통과된 거는 경기도지사가 좀 더 70제곱킬로미터, 70만 제곱킬로미터죠. 그러니까 네. 그만큼의 면적을 더 권한을 가지고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에게 달라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야영장, 캠핑장을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그러니까 그쵸. 3배 이내였으면 예전에는 지금은 5배 이내로 예. 확대하게 해달라. 그런 두 가지 건의안이 통과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 반대하셨다 그랬는데 얘기 듣는 분들 중에서 그럴 것 같아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알고는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또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까지 꼭 지켜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혹시 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개발 제한 구역은 1970년도에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이제 그 당시가 우리나라가 이제 아주 급속도로 이제 발전을 발전할 하기 때. 시작을 네네. 했고, 그래서 도시 주변에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이제 구역을 지정을 하면서 네. 이곳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 1971년의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이 정책이 도입이 되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의 무분별한 이런 팽창과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교통 문제, 주거 문제, 환경 문제들이 그 당시부터 이제 계속 이렇게 커져가면 이게 악화될 건데, 그러면 이거 이렇게 계속 둘 수는 없잖아. 어떤 조치가 필요할 거야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네. 거예요. 그쵸. 1971년에 이제 고도 성장으로 들어가면서 도심으로 인구가 막 맞습니다. 유입되던 시기니까. 네. 근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을 71년도에 그렇게 만들었던 거를 2023년도에 네. 현실에 맞게 좀 바꾸면 안 되냐 하는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근데 선생님은 개발 제한 구역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셔서? 일단은 지금 저희가 기후 위기를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온도 상승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걸 그쵸. 느끼고 아침 있습니다. 저녁으로 느끼는 네.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탄소를 줄여내기 위한 활동도 필요하지만 네. 탄소 흡수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이제 우리 주변에 초록 생명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곳을 잘 지켜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곳에서 예.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제 탄소 흡수를 하는 그러한 곳들, 그러니까 정말 양질의 탄소 흡수원이 있는 곳들을 잘 보존해야만 네.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막아낼 갈 수 있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역할들을 지금 개발 제한 구역들이 해내고 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은 잘 이제 보존해야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개발 제한 구역의 탄소 흡수원의 중요성을 좀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이러한 보존과 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얘기했던 이제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의 피해를 받던지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계속 활용이 잘 안 막고 될 때 예. 이럴 때에 대한 이제 도민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정부나 지자체가 계속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이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리가 생각해 나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고민은 없고 그리고 도심화가 더 심화될수록 땅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땅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계속 커져가고 높아지죠. 그리고 네. 이것들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은 그 요구가 커져가고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지금 그러니까 보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거 이제 이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보존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볼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곳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공공의 이 대중교통 관련한 이야기들을 막 네네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이것들을 이제 탄소를 줄여내기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그러한 것들이 정말 이렇게 잘 될 수 있게끔 다각적으로 이것들을 그러니까 한 번씩 시도를 해보면서 계속 이것들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야 하는데 네네네. 우리의 지금 현실은 뭐냐 그러면 어려워. 이 얘기를 하면서 그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되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경기도가 이제 공개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까지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해서 40%를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는 이제 줄이는 것도 있지만 흡수원의 확대를 통한 이제 또 절감도 있는 건데. 거기 예. 때문에 이러한 데에서 과감한 정책적 시도들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생각했을 때 이러한 이제 과감한 정책들이 시도가 될 때 시민들의 수용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알고 있어야 이걸 수용할 수 있어요. 음. 모르는데 뭐가 새로운 게 나타났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게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데를 인지한다면 그것들을 감내할 수도 있고 더 네. 많은 비용을 치를 수도 있지만 네네. 근데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이제 이게 나에게 이익이야 손해야 이런 이제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크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다라고 하면 시민들의 이러한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알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잘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제 지구촌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이러한 목표들이 잘 갈 수 있게끔 같이 실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안 두 개가 네. 하나는 도지사에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거고 네. 하나는 캠핑장을 조금 확대하자는 건데 네. 자치권 부여하는 게 도지사가 자치권을 갖고 개발 제한 구역을 잘 지키면 되는 거고 네. 캠핑장은 오히려 난립하고 있는 무허가 캠핑장들을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네. 이거를 도가 친환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의견으로 이게 그렇게 큰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훼손이겠나 이 법안이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네. 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이것은 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야영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러니까 야영장을 가려고 하는 이 이용자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야영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그 자연 환경을 잘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용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이제 심미적인 아니면은 이런 다양한 이제 건강적인 이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분들이 그 자연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조건이 있는 거예요. 경기도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야영장을 선택을 할 때 뭐 때문에 가요라고 했을 때요. 첫 번째를 뭘 얘기했냐면 청결해서 좋아요. 아, 라고 그 이야기를 캠핑장 해요. 깨끗해서 예, 좋아요. 깨끗해서 네. 좋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야영지에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신발에 흙이 묻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저분해도 안 되고 네. 이러니까 이것을 이제 청결의 목표로 해서 이제 계속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기에 이제 불필요한 아니면 이제 과도한 시설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서 뭐 이제 야영장이 들어오면 뭐 일단은 도로가 이렇게 작게라도 깔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하수도 그러니까 하수도나 급수 옥수처리 시설도 있어야 시설이 되고. 들어와야 되고 네. 뭐 이러다 보면 계속 이제 개발 제한 구역들이 훼손이 되면서 네. 계속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개발의 명분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이제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발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좀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이런 이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네. 뭐 그곳에서의 뭐 나무들의 이러한 가치 그리고 주변 환경들에 대한 이러한 가치들을 잘 보존하고 지키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보다 네. 그냥 이제 잠시 와서 우리가 그곳을 그러니까 빌려 쓰는 개념으로 이렇게 왔다가 가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고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네. 좀 문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탄소 흡수원을 망가뜨리는 이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인들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어쨌든 캠핑장 영역을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경기도에 맞아요. 캠핑장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게 생기는 문제들인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면은 개발이 불가피해진다. 네. 아무리 친환경적으로 잘 관리한다고 해도 개발 제한 구역이 무너지는 거는 네, 네. 불가피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 게 궁금해요. 개발 제한 구역이 지금 71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 놓은 네네.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조금씩 바꾸면서 온 건데 그거를 해제해야 될 부분들은 해제하고 좀 다른 곳에 다시 지정하고 그런 거는 혹시 불가능한가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개발 제한 구역을 네. 다른 용도로 한번 해제를 하면 이제 뭐 경기도 안에 수도권 안에 한번 해제하잖아요. 그럼 네. 땅값이요. 10배에서 100배까지 올라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 100배 오른 가격에 어떤 곳에다가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지자체가 사야 하는 부분인데 아, 그렇군요. 그건 돈으로서 감당할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곳을 그 땅을 가진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그 분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이렇게 혜택을 드리면서 우리가 계속 그 땅을 개발 제한 구역의 형태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여기를 해제하고 다른 곳에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발 네. 제한 구역이 왜 중요한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네. 짧게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을. 네, 저희 입장에서는 이 개발 제한 구역을 보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개발 제한 구역은 단순한 개발 유보지가 아닙니다. 네. 개발 제한 구역은 이런 이제 도시의 이런 팽창과 확산을 막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 국토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넘겨줘야 하는 그러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에 이것을 다 쓰려고 이렇게 애쓰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실천과 어떠한 참여를 요청드릴 때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공동 실행위원장이었는데요. 말씀하신 것과 혹시 네. 좀 다른 의견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언제든지 출연 요청 주시면 저희가 또 자리에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흐르는 강물처럼 영화 OST A River Runs Through It 듣고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FM 99.9 OBS 라디오 기후 만민 공동의 오늘의 기후입니다. 아까 그 김현정 선생님께서 자연을 잠시 빌려 쓴다 생각하고 캠핑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문득 우리 모두가 후손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중교통 이용도 그렇고 또 이 개발제한구역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기후위기 시대 탄소 절감과 관련된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이윤이냐 뭐 가격이 얼마가 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탄소 절감 생존의 문제가 됐는데 이게 우리보다 더 오랫동안 지구에서 살아야 될 10대 20대 친구들에게 더 절실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시기가 지금 분명히 왔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김현정 선생님 말씀 듣는데 혼자. 네,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뮤직 익스프레스가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작가 한상진, 연출 노광준, 기술 장경원, 진행의 김희숙이었고요. 이승환님의 좋은 날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